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보 바로 보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아니면은 무슨 도지사라도 좋고 국회의원이라도 좋고 도대체 저 사람 실체가 뭐고 사상이 뭐고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부분 보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알 것인가 이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저 어려서부터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깊은 본능에 각인이 됩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면의 특성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생활을 하면서 환경 따라 적응을 하지요. 적응하면서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또 습관, 습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습관, 습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딱 어떤 환경 만나면 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습관, 습성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과거의 그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앞에 얼굴 표정, 그때 어떤 말하는 거 이건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보면 무조건 속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의 습성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본래 어떤 가치관,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 깊은 곳에 들여다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거 이 부분을 보라 이것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 눈앞에 말하는 거 그거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조건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건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좀 안 좋은 위치에 몰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된다. 이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뒤로 빠져버리거나 나서질 않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줄을 서버리거나 그렇죠.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서버려요. 방향전환 해버립니다. 이제 방향전환 안 해도 딱 숨을 죽여버리죠. 혹시나 불이익이 돌아올까 겁이 나가지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때 행동하고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그릇과 실체를 아는 것이고 또 이런 거 있죠.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나거나 자기하고 해당되는 어떤 딱 사건이 났을 때 대응하는 걸 보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할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요. 투자하는 방법, 방식, 그 마음씀이 딱 실패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끔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아야 될 때 사고 팔지 않아야 될 때 팔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실패 이렇게 나오죠. 그와 같이 어떤 정치인의 경제관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이제 우리나라 쭉 10년, 20년, 30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나오고 또 세계적인 영향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평가를 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옳았는지 그랐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목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분야도 국가 간에 계속 이 일 저 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은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또 미국과도 그렇고 과거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념, 안보, 이런 부분의 그 관점을 어떤가, 이 부분 보는 거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북한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명확치 않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물타기 해버릴 거예요. 그 북한이 한 증거가 없지 않냐? 혹시 한국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명확하다, 사건이. 북한이 한 게 정확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한국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늘 북한을 압박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변호를 하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군사기지를 세운다든지 할 때 그것이 북한이나 이런 데 위협적이다, 방어적이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제 어떤 걸 대든 뭐 경제가 안 좋으니 그 지역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니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걸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 북한에 손해를 끼칠 우리가 할 때는 어떤 핑계를 대해서도 그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기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건 습관이고 습성이고 가치관이 그 방향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향, 나는 지금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바뀌었다 하는 전향 있죠. 예,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전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계기가 돌아오거나 자기가 위치가 곤란해질 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전향을 못 믿는 이유죠. 전향을 일시해도요, 과거 인연들이 다 전향하기 전에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전향했어도 자기 몸에 배에 있는 가치관, 이것이 그대로 습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나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요. 그건 전향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향을 했지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담배를 한때 끊었어도 담배 중독의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면 에이, 한 대 피워야지 하고 피워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했다는 건 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전향하긴 했는데 안 지켜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몇 년을 두고 오래 반복되고 바뀐 가치관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야 실망 안 하게 되고 배신당하지 않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기 때 어떤 사건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럼 사건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서는데 반대쪽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대다수 보수적인 사람은 안 나서 버립니다. 욕먹기 싫으니까. 아, 저게 옳으니까 내가 나서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나서 버려요.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 그때 반드시 나섭니다. 그럼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아, 그 사람은 전투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몸이 배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저 나서야 되지 하면서도 욕먹을까 봐서 편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안 나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기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딱 보면 그 전체 그림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벗어난다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무엇을 그럼 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애국심이 있는가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국심이냐? 저 사람 마음에 나라가 최우선이냐, 아니면 자기 몸뚱이 명예, 권력이 최우선이냐, 아니면 자기 가족이 최우선이냐, 재물이 최우선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최우선이면 그 사람 애국자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일신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가족이 최우선이면 그 사람이 애국자는 아니다 이랬대. 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일신을 버려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 몸이 국가보다 더 우선순위니까 안 던지죠. 또 내 가족이 우선순위면 가족이 좀 불편하면 안 해요. 나라를 위해서 좀 욕도 먹고 희생해야 될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치 속에 국가가 최우선인가 그걸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자리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몸이 배야 돼요. 그것도.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통이 큰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좀 이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이 커야 됩니다. 이 소심해가지고 소심하고 마음이 차가고 순하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체질이 아니에요. 정치는 거칠은 가시발길이거든요. 여기 단련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소심하고 나약하고 착한 사람은 정치하다가 뭔 일 닥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하면은 그 나라 위태해집니다. 근본이 무너져 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적임자를 탁탁 뽑아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이 괜히 통합하면서 배신이냐 할 사람 쓰거나 아니면 간첩이나 갖다 중요기관에 꼽아놓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불행이지만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 검증을 통과해버려도 아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 또 지역이 어딘가, 활동한 지역, 그리고 어떤 단체 속에 있었던가 이걸 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그 생활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은 그 계층하고는 알게 모르게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보고 과거의 행적, 그 중요할 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저기에 적임자인지 적임자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뭐 잘못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시스템을 점검을 해도 점검하는 방향이 과거 그가 활동하고 가치관이 형성됐던 그 지역이 어디며 또 활동한 단체가 어디며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정이 있냐 없냐 뭐 어쩌냐 이런 것보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또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저 사람 좋아 보이고 들지 않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그 주변에 전부 간신들하고 아부꾼만 모일 것이고 또 능력 없는 사람은 질비할 거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란 건 끝없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데서 생기는데 사람 좋아 보이고 소심한 사람 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생깁니다. 또 좀 능력이 있어도 차고 나갈 배짱이 없고 담이 적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차게 보이고 사람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 그 사람과 명분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권이나 공포하고 상관없이 명분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마여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애국하면은 정말 아까 말한 국가가 우선인 사람은 이권이 없어도 애국이란 이름으로 같이 뭉칠 수 있습니다. 전에 큰 인연이 없어도 명분이 딱 가는 길이 하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좋고 없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권으로라도 뭉쳐야 돼요. 뭐냐? 저 과거로부터 같이 운동을 했다든지 뭘 활동을 해가지고 형이요 아우야 하면서 인연이 오래 맺어져 가지고 유대가 깊이 된 사람. 이런 이제 세력이 형성되죠. 그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면 아니면 군부대에서 선배 후배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 세력이 확보됐는데 그들과 같이 움직인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군 출신으로 뭘 하기는 좀 어렵죠. 옛날로 틀려가지고 아니면 종교 세력을 얻고 있다든지 오래 종교 활동을 하고 그 세계에서 전부 유대가 맺어져 가지고 같이 세력이 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큰 세력을 얻고 있어야 되죠. 그게 가능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 정치는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요. 누군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력을 제도권에 포진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인기로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옵니다. 물론 국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그 국민 인기는 언제 어느 때 무너져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이 포진해야만 통치가 된다. 제대로.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뭐 애국 세력을 등에 업든 종교 세력을 등에 업든 민주화 세력을 등에 업든 좌익 세력을 등에 업든 군부 세력을 등에 업든 뭔가 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죠. 이제 부정부패 없어야지 기본으로. 이거는 이제 순위가 상당히 아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부정부패 없고 깨끗하다 해도 아까 말한 애국심이 없고 배짱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러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하다면 일반 공무원을 하든지 뭐 학교 선생을 하든지 그러면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좋은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지 않겠나. 그저 감정으로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어디 가서 공약을 이런 거 한다니까 이렇게만 끌려가지고 찍으면 자칫하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 이거예요. 국민이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원래 무상으로 뭐 해주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뭘 해주겠다면 이제 표 많이 찍는데 그거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국가 전체 테두리로 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건가 이거에 딱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어디로 나옵니까? 공약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죠. 공약. 그러니까는 정말 국가 100년 되기를 위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약 속에 그게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뭐 어디를 뭘 건설해 주겠다, 뭘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런 실천력이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볼 때도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고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 대통령 당대에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하지는 못하지요. 그런 건 좀 길게 진행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초석을 깔아놓으면 그 다음 대통령 때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겠죠. 나라가 이제 방향이 거기로 가겠죠.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없으면 자선책으로 좀 못해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 뽑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사람도 없다고요. 그럼 대통령 뽑을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오래 준비되고 틀을 갖춰온 사람도 뜯어보면 적합하지 못하다 그럴 바인데 그런 사람이 아주 콩나물같이 똑같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년마다 뭐 돌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또 이만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할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요. 투자하는 방법, 방식, 그 마음씀이 딱 실패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끔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아야 될 때 사고 팔지 않아야 될 때 팔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실패 이렇게 나오죠. 그와 같이 어떤 정치인은 경제관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이제 우리나라 쭉 10년, 20년, 30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나오고 또 세계적인 영향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평가를 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옳았는지 그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목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분야도 국가 간에 계속 이 일 저 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은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또 미국과도 그렇고 과거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념, 안보 이런 부분의 그 관점을 어떤가 이 부분 보는 거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북한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명확치 않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물타기 해버릴 거예요. 그 북한이 한 증거가 없지 않냐? 혹시 한국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명확하다 사건이 북한이 한 게 정확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한국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늘 북한을 압박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변호를 하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건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군사기지를 세운다든지 할 때 그것이 북한이나 이런 데 위협적이다, 방어적이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평가를 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옳았는지 그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목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분야도 국가 간에 계속 이 일 저 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은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또 미국과도 그렇고 과거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념, 안보 이런 부분의 그 관점을 어떤가 이 부분 보는 거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북한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명확치 않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물타기 해버릴 거예요. 그 북한이 한 증거가 없지 않냐? 혹시 한국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명확하다 사건이 북한이 한 게 정확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한국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늘 북한을 압박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변호를 하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군사기지를 세운다든지 할 때 그것이 북한이나 이런 데 위협적이다, 방어적이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제 어떤 걸 대든 뭐 경제가 안 좋으니 그 지역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니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걸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 북한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할 때는 어떤 핑계를 대해서도 그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기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건 습관이고 습성이고 가치관이 그 방향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향, 나는 지금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바뀌었다 하는 전향 있죠. 예,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전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계기가 돌아오거나 자기가 위치가 곤란해질 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전향을 못 믿는 이유죠. 전향을 일시해도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적임자를 탁탁 뽑았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이 괜히 통합하면서 배신이냐 할 사람 쓰거나 아니면 간첩이나 갖다 중요기관에 꼽아놓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불행이지만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 검증을 통과해버려도 아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 또 지역이 어딘가, 활동한 지역,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었던가 이걸 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그 생활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은 그 계층하고는 알게 모르게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보고 과거의 행적, 그 중요할 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저기에 적임자인지 적임자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뭐 잘못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시스템을 점검을 해도 점검하는 방향이 과거 그가 활동하고 가치관이 형성됐던 그 지역이 어디며 또 활동한 단체가 어디며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정이 있냐 없냐 뭐 어쩌냐 이런 것보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또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저 사람 좋아 보이고 들지 않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그 주변에 전부 간신들하고 아부꾼만 모일 것이고 또 능력 없는 사람은 질비할 거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란 건 끝없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데서 생기는데
사람 좋아 보이고 소심한 사람 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생깁니다. 또 좀 능력이 있어도 차고 나갈 배짱이 없고 담이 적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차게 보이고 사람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 그 사람과 명분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권이나 공포하고 상관없이 명분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애국하면은 정말 아까 말한 국가를 놓는다면 그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 그 사람과 명분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권이나 공포하고 상관없이 명분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애국하면은 정말 아까 말한 국가가 우선인 사람은 이권이 없어도 애국이란 이름으로 같이 뭉칠 수 있습니다. 전에 큰 인연이 없어도 명분이 딱 가는 길이 하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좋고 없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권으로라도 뭉쳐야 돼요. 뭐냐? 저 과거로부터 같이 운동을 했다든지 뭐 활동을 해가지고 형이요 아우요 하면서 인연이 오래 맺어져 가지고 유대가 깊이 된 사람. 이런 이제 세력이 형성되죠. 그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면 아니면 군부대에서 선배 후배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 세력이 확보됐는데 그들과 같이 움직인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군 출신으로 뭐를 하기는 좀 어렵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아니면 종교 세력을 얻고 있다든지 오래 종교 활동을 하고 그 세계에서 전부 유대가 맺어져 가지고 같이 세력이 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큰 세력을 얻고 있어야 되죠. 그게 가능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 정치는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요. 누군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력을 제도권에 포진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인기로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옵니다. 물론 국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그 국민 인기는 언제 어느 때 무너져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이 포진해야만 통치가 된다. 제대로.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뭐 애국 세력을 등에 업든 종교 세력을 등에 업든 민주화 세력을 등에 업든 좌익 세력을 등에 업든 군부 세력을 등에 업든 뭔가 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죠.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야지 기본으로. 이거는 이제 순위가 상당히 아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부정부패 없고 깨끗하다 해도 아까 말한 애국심이 없고 배짱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러면 대통령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하다면 좋다해가지고 안 나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기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딱 보면 그 전체 그림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벗어난다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무엇을 그럼 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애국심이 있는가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국심이냐? 저 사람 마음에 나라가 최우선이냐, 아니면 자기 몸뚱이 명예, 권력이 최우선이냐, 아니면 자기 가족이 최우선이냐, 재물이 최우선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최우선이면 그 사람 애국자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일신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가족이 최우선이면 그 사람이 애국자는 아니다 이랬대. 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일신을
버려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 몸이 국가보다 더 우선순위니까 안 던지죠. 또 내 가족이 우선순위면 가족이 좀 불편하면 안 해요. 나라를 위해서 좀 욕도 먹고 희생해야 될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치 속에 국가가 최우선인가 그걸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자리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돼요. 그것도.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통이 큰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좀 이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이 커야 됩니다. 이 소심해가지고 소심하고 마음이 차가고 순하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체질이 아니에요. 정치는 거칠은 가시발길이거든요. 여기 단련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소심하고 나약하고 착한 사람은 정치하다가 뭔 일 닥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하면은 그 나라 위태해집니다. 근본이 무너져 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적임자를 탁탁 뽑았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이 괜히 통합하면서 배신이나 할 사람 쓰거나 아니면 간첩이나 갖다 중요기관에 꼽아놓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불행이지만 나라가 위태로워.